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예. 하여튼 답변을 잘 해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도시계획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늘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중구가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4쪽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설명자료 14쪽 예, 예, 의원님.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 알고 계시죠? 예, 예. 제 116조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해 있고 제 2조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구에도 지금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 구는 아직 설치가 안 됐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 예. 바로 내년 초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능환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이런 계획을 한다는 것이 참 고무적인 일이고 앞으로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잘 진행되리라고 본 의원은 믿어도 되겠죠? 예, 믿어주십시오. 그래서 해당 위원회에서 도시정비법 제116조에 따라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 환경비 조례 조정위원회에서 구성 및 조정 사항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신규 사업이나만큼 도시 분쟁 조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사안을 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은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해서요. 예. 10인 이내에 예. 최소 7명 이상으로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이상, 또 대학 연구기관 등 또 판검사, 변호사직, 또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그 밖에 이제 전문적인 식견 있는 자로 이제 그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사안을 조정하는지. 정비사업 분쟁사항 발생에 따른 사업 시행자 및 주민의 요청 시, 또顧問 변호사 및 또 다른 쟁점 사안이 있을 때요. 예. 그런 하여튼 다양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언제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 2월 중에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내지 2월 중으로. 근데 이게 구성하는데 좀 어떤 절차가 복잡한가요?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고요. 관련 기관에 아니면 대학에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기존에 역량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 스스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런 조정이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걸 1, 2월까지 꼭 가야 되는지 아니면 1월 달 안에라도 조속히 해서 지금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빨리 조정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절차적 하자가 없으면 빨리 네.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그런 구역들이 있으니까요. 예. 지금부터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1월 중으로 되도록이면 1월 안쪽에 구성될 수 안쪽이라도. 있도록 이렇게 꼭 최대 좀-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희 도시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본위원회가 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어서 우리 정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또 분쟁이 있는 곳에는 분쟁을 잘 풀어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도시정비법 116조에 따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게 되어 있고, 도시정비법 제2조에 따르면 정비사업은 재개발 사업 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건축 사업도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과, 공동주택과 재건축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도 조정해야 되는데, 이런 결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요? 아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그 도시 예.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세계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는 재개발 사업뿐만 아니고 공동주택과에서 주관하는 예. 재건축 사업 등에서도 발생하는 분쟁이 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방법에 의해서 예, 이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이제 도정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게 재건축도 도정법에 있는 사업의 일부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관은 떨어져 있지만 내내 도정법에 의한 분쟁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존 의원이 이게 좀 질문 드리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예. 재개발뿐만 아니고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네네. 발생하는 분쟁 모두에 대한 조정을 담당해야 하지 않는가? 아, 맞습니다. 그죠? 예, 세계사업 소규모 정비까지 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예, 예. 지금 사실 우리 직원들이 좀 잘 협조하고 협력해서 하는 그런 것은 참 좋지만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 아니다.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니들 업무다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해요. 예. 그것은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부처 간의 어떤 관계 없이 이 일이 진행돼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심도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의드리는 요지입니다. 네, 그런 누수가 없도록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추진하겠고요. 뭐 전에도 잘 했겠지만 저도 지금 와서 이게 이제 과가 뭐 재건축 재개발이 좀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여러 우리 여건상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 여러 번 같이 회의도 했어요. 그래서 재개발 이제 도시계획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도 서로 업무 처리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 진행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체제를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지휘하에 네, 공동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 과장님들 티타임 좀 많이 가지시고 네, 네, 또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네, 담당자들한테는 뭐래도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네.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설명자료 16쪽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 대한 관련 총괄 질문입니다.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센터의 정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적 조직 또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적 구조의 일환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도시과장 최덕락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 행정감사할 적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신속 지원센터를 이제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하는 요지인데요. 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해당 예산으로 채용되는 인원은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게 있죠. 네, 네. 예, 그리고 해당 팀은 최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인건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면 그 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위 센터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특정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설립된 행정적 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정 과제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적 구조가 맞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정비 사업이란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비 사업 신속 지원 센터라고 하는 것은 명칭의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의 업무를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정비사업법 신속지원팀은 도시계획과의 재개발 업무만을 위한 조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 의미를 생각했을 때에 공동주택과의 재건축 사업 등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서 신속지원팀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있지? 재건축까지. 예, 의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네, 뭐 도시계획과 안에 있지만 예. 예, 재건축까지도 같이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예.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잘 어드바이스 해서 네네. 사업이 척척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구에서 신속 지원팀을 조직한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족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조합장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교육도 했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인력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채용될 시선제 공무원을 제외한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정비사업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인지 경력에 대해서 그 설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채용할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맞아요. 네. 저희들이 이제 6급 상당 직원 한 분 하고요. 팀장급 한 분하고 네네,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또 7급 상당 예. 예, 직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이렇게 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정비 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 예. 5 내지 10년 이하.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6급은 그렇고요. 7급 상당은 그 경력이 3 내지 5년 이하. 이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연수에도 우리가 어떤 것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네. 정말 그분이 면접할 때에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실무 경력이 있고 예. 정말 성향이 저는 성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 일을 내 일처럼 해줄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직원도 한번 선택해 보면 정말 오라고 할 적에는 쉽지만 나가라고 할 적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구의 신속 지원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성향을 보고 경력을 보고 전문성을 보고 그렇게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설명 자료 16쪽에 보면 시간 선택 임기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급 6급 상당에 다급 7급 상장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급을 다르게 설정한 것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나 팀장과 팀원이 어떤 저기가 위치가 같으면 안 된다. 똑같은 6급을 주고서 아니면 7급을 주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하관계가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전문성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의미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는 시선제 공무원의 급을 다르게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비사업 신속 지원팀은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사업의 전반에 걸쳐서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구에서 안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 속에서 정말 지금 기대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구청장이 또 오셔가지고 신속 지원팀을 만들고 또 우리 의회에서 협조를 해서 이건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도 보람되고 또 집행부도 보람되는 이런 신속 지원팀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가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저희도 그렇게 잘 안착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인력 운영 면에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내부의 갈등이 없도록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담당 부서는 자주 이제 미팅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어떤 단합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국장님이 좀 직원들을 많이 격려도 해주고 힘도 실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국장님이 못하시면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의욕이 막 생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 칭찬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하면은 의욕이 안 나거든요.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적인 것도 많이 좀 힘 좀 실어주고 좀 수고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면담도 많이 하시고 또 청장님한테 좀 칭찬 좀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도시계획과가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윤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양서 의원님이 건축 전문가시라 발언하시는 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은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기관들을 등용할 때 잘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명세에서 398쪽 설명자료 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이거든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으로 928만 4천 원을 편성했죠. 네네. 개발 제한구역 생활 비용 보조 예산은 개발 제한구역 주민들이 생활 안정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2년도에는 994만 원 편성했고 2023년도에는 10만 1,080만 7천 원을 지원했죠. 14세대 맞나요? 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2025년도에는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교부 미확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예. 본 사업이 주민 생활 안전에 기여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사전 대책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4년도
세대별 지원이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본 예산에서 편성을 안 한 이유와 교부 확정을 위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종전에는 그게 이제 한 묶음이었습니다. 네. 이 보조금은 단지 관리 업무, 개발 중인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이제 필요한 경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만 요 배제는 계상이 된 게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 생활 비용 보조 사업이 네. 전년도에 미리 결정이 안 되고 이제 내년도에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못했는데요. 네. 현재 그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25년 9월에 교부를 해줄 예정으로 국토부에서 그렇게 확인을 그럼 한 추경 상태입니다. 예산에 이제 편성을 네, 할 그렇습니다. 예산이 되나요? 네, 네. 지속적으로 그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산안 사업명세에서 539조, 설명자료 15조. 15쪽에 보시면은요. 선진지 견학 및 회의 참석 등 여비 예산으로 지금 350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했죠. 네. 네. 도시 정비 관련 선진지 견학 및 토론회 참석 여비 예산인데 지금 대상자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네. 예, 6명은 지속 지원 센터 구성원들인지 아니면 어떤 구성원들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지원센터 구성원도 포함이 되고요. 또 재개발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타 직원도 함께 갈 수 있어서 숫자를 6명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지속 지원 센터 구성원이 네, 네. 예. 2명 기존에 저희들 네. 공무원하고 앞으로 이제 시간제, 임기제 해서 채용이 2명. 되면 2명이 추가되고요. 그럼 4명. 네. 네. 직원 2분하고요? 네, 그렇게 신속 지원팀은 4분이고 네. 아니 알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이 4분인데요. 옆에 있는 이제 재개발 뭐 1, 2팀이라든지 그런 팀들도 같이 연계가 돼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이제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른 저기 토론회라든지 그런 데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산출 내역의 근거로 6명을 하신 건가요?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신속 지원 센터 구성원이 지금 현재 아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2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명인가요? 네.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외부인은 2명을 명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그 추이에 따라서 더 뭐 증원하든지 그건 차후에 고려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예. 예, 관내 이제 산재되어 있는 그 도시 정비 사업이 좀 신속하게 진행해서 네. 마무리까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도시 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김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자료 윤양수 의원입니다. 설명 자료 46쪽 블라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네, 의원님. 46쪽 블라드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 블라드는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으로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고 안전을 지켜주기도 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 언론 기사를 보니까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의 안전에 관한 지적이 많다고 그러게요. 혹시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접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난 2019년 시각장애인 분이 블라드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대해서 법원이 말뚝의 높이와 지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 해서 지자체에게 책임을 60% 인정한 판례가 있어요. 예.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관내에 블라드 관련 보행자 사고가 발생된 사례가 있는지요? 잠시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고 발생한 건 없었어? 최근에 그런 사고가 저희 관내에서는 발생한 적은 없다는 예. 예. 네. 다행이고요. 2019년 사례에 의하면 말뚝의 높이, 지름 등이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자체의 책임이 60%가 인정됐어요. 예. 앞서 말한 대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나오는 높이, 지름, 간격, 재료 등 볼라드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내에 설치된 볼라드의 규칙, 규격이 위반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네. 규격에 맞게 이제 설치를 한 걸로 저희는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네. 높이, 지름 이런 게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기준에 맞게끔 잘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추후에도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볼라드 설치 공사하면서 잘못돼 가지고 우리 관에서 책임짓는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볼라드 정비 사업 예산이 2023년, 24년에 없었지만 2022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022년에 시에서 보조금이 교부되었어요. 맞죠? 네네. 얼마 교부되어 있죠? 8,400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어떤 기준으로 보면 시에서 어떤 이것이 기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조를 우리가 신청해야 줍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는 전례가 있습니까? 구에서 신청보다는요.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줍니까? 예, 5개구에 내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몇 년에 한 번씩 내려주는 거예요? 매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안 줬잖아. 올해는. 예. 한 2년 동안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내려줬는데요. 지속적으로 해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속적으로 줄지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뭐 아까도 없다고는 말씀하셔서 다행이지만 비규격 볼라드에 대해서 한번 좀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예. 정확히 현황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정비가 부족하다고 싶으면 추가적으로 추경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이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이제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앞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최초 설치 시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규정에 맞는 볼라드가 설치되어서 구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과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학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상업명세서 549쪽, 설명자료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도 시설물 유지 관리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해서 100% 인상한 2천만 원을 지금 편성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편성된 예산으로 관리하는 시설물 배수 펌프는 지하도의 침수를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거든요. 네. 배수 펌프를 작동하는 전기 시설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면 지하도 침수 시 배수 펌프 작동이 불가하여 침수의 또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2024년도 12보조로 지하도 전기시설 지상화 사업을 준촌 지하 차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관내에 있는 모든 지하 차도는 전기 시설이 지상에 있어 침수 위험 시 배수 펌프가 정상으로 작동할 환경인지 지하도 차도별로 좀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네, 주시기 예, 제출토록 바라고요. 하겠습니다. 배수 펌프 외 지하도 시설물 유지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불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전기 시설물도 수시로 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본 알겠습니다. 의원이 지하차도 시설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좀 제안하겠습니다. 네, 지난 9월에 경상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 차도에 침수 탈출용 구명봉 있죠. 네, 네, 봉을 설치했고 10월에는 다시 이제 개통한 오성 궁평 이 지하 차도에 네. 그 구명봉의 순환 인명 구조함을까지 구비했다는 언론에서 봤는데 네. 국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말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하 차도 침수로 인해 위급 상황 발생 시 탈출용 구명봉 및 순환 인명 구조함이 큰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관내 지하 차도에도 예, 좀 설치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 관내 지하차도를 보면 네. 지난번에 이제 중초는 그렇게 지상으로 위험해서 올렸고요. 네. 다행히 그렇게 조금 폭우가 왔을 때 지하차도가 이렇게 침수될 우려가 있는 데는 다행히 하천 인근에도 있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없기는 하지만 또 한번 정확히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런 위험이 있다면 지금 존경하는 김묵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유사시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지역이 있다 그러면 적극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또 특이하게 이번 그 2025년서 건설과 예산을 보면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좀 많이 편성했어요. 네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 예산을 쭉 통계를 내보니까 약 2억 7,200만 원 정도의 주민 참여 예산제로 지금 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거의 이제 보도 정비 또 은행 뭐 선화동 이런 LED 보안 설치 사업이 대부분이고 예. 지금 사업이 7개 정도가 네,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난 이제 2025년도에는 주민 참여 예산제로 얼마나 예산을 집행했죠? 23년도에 24년. 4년도에 뭐 있었나? 금년도에 이제 LED 보안등 교체는 4건 있었고요. 예. 금액은 1억 4천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도로 정비 사업 또 조명 등 가로등 정비 사업을 어차피 노후되고 이제 보수가 필요한 것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왔는데
이제 거기에서 별도로 주민 참여제가 있다 보니까요, 예산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요청한 것들이 선정이 돼서 뭐 이렇게 개별 사업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된 지금 상황입니다. 7개 사업 중에 주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들입니까? 이게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가요? 제가 도로 정비라든지 LED 보안 등 설치 사업은 예. 당연히 구에서 이 사업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네. 이게 주민 참여 예산제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지 본의원은 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생겨서 이제 시도 그렇고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이 제도를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이렇게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어차피 종합적으로 구에서 관리할 텐데 네. 이렇게 이제 조각조각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거냐에 대한 걸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 좀 장단점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주민들께서 스스로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적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보도 정비라든지 LED 보안 등 설치 사업보다는 주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해야지 본의원은 좀 이 당연한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거든요. 기죠? 기자님? 네, 그래서 이제 더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제에서는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서 뭐 이렇게 하는데요. 다른 주민들께서 더 피부로 느끼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사항들이 그럼 각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이 와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주민들이 직접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그 신청 기간 때 신청을 한 겁니다. 주민들께서 그것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심의한 그 회의 내용이라든지 주민이 직접 주민 참여 예산제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서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 파트에서 네. 그쪽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그 자료 확보해서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김욱향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 사업이 본 의원도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행정을 어떤 주민 참여로 해서 이상적인 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지역에 필요하면 보도블록이 필요하면 보도블록을 새롭게 깔아야 될 거고 LED 등이 현찮으면 또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건데 이런 사업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러면 주민 참여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다 가능합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뭐 가로등이 현찮다 새롭게 바꾸자 다시 말해서 우리 산성동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17년 동안이나 보도블록이 한 번도 새롭게 교체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비사업법에 의해서 이제 재개발 주택조합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기는 도시가스도 들어오지도 않고 또 LED라고 하는 이 가로등도 안 들어오고 또 보도블록도 이제 교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능한지 이게 주민들 간의 이원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을 너무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미로만 한다면 잘못된 결여가 법을 또 위반되는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행정을 행정으로 풀어야지 어떤 시민의식, 주민의식으로 풀다 보면은 이 잘못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적인 말씀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말씀인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7쪽, 28쪽 좀 봐주시겠습니다. 설명자료 17쪽, 28쪽 여비 및 출장비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가는 하수도 관련 국내 여비를 33.3%, 하천 관련 현장 출장비를 29% 감액했습니다. 건설가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 주민들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고는 하는 부서로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인 부서입니다. 네. 출장비 감액으로 인해 현장 점검이나 민원 해결 과정에서 소홀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지 우려되고 본 의원이 도시관리국 부서의 여비 관련하여 찾아보니 건설가 외엔 30% 수준으로 감액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사업 관련하여 선진지 견학을 위해 300% 증액했습니다. 출장비가 감액된 만큼 현장 방문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건설가의 출장비가 타 과에 비해 유독 감액된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장님? 지금 48쪽에 있는 하수도 시설 정비 여비는요. 네. 그런 직원들이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이런 출장비보다는요. 그 하수도 관련 어떤 뭐 용역이라든지 같은 토론회 같은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을 출장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직원들이 예. 민원 처리하고 예. 외부 나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네네 다른 쪽에 저희들이 개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장 행정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니만큼 직원들이 그 출장 가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41쪽에 보면 청사 권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 예산의 해결가에서 본청사 제2별관 증축 관련해서 설계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네네. 예. 그 이전에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신축에서 부지 매입은 탁과에서 하고 건축은 건축과에서 했던 사례가 있는데 본청사 제2별관 증축공사는 이후 건축시에서 해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지 어떻게 달라집니까?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요. 예. 건축과에서는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동청사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권리받고 이게 있습니다.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조절을 한 거예요? 구청 저희 중구에 이제 행정 규칙에 있는 사항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조금 명확히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건축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시도 그렇고 타구도 그렇고 예산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뭐 경로당이라면 복지부서에서 또 동 같은 거라면 뭐 회계과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동에서 스스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설계 감독, 시공 감독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거든요. 예. 근데 행정 규칙상에 그것이 아주 명확하게 명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조금씩 혼란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최근에 이제 행정 규칙도 이제 나중에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실권안에 이제 과장단 회의도 했고 부총장님 주재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그런 쪽으로 명확히 잘 개선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예, 회계과에서는 계약관계 이런 네. 것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니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에 대한 관리 감독, 시공에 대한 것은 건축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네. 이제 회계과에서는 오로지 그 청사 관리팀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 뭐 개부수라든지 물론 이제 별과는 좀 큰 사업이지만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회계과도 그 건축직 팀장도 있고 직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총무과나 뭐 다른 주민자치센터 또 복지부서 뭐 그런 쪽에서 하고 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감독, 시공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업무적인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회계과에서 그 전문가가 그곳에 배치돼 가지고 그 업무를 진행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회계과 직원들 중에서 하는가요? 이제 예산을 세우고 최초에 이제 기획하고요. 예. 그런 것은 건축직 팀장도 있고 건축직 주무관도 있고 회계과 안에 그러세요? 예, 그 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 할 때는 이제 설계 용역 발주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서 예, 관련 업체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네네. 그 회계과 2025년 본 예산 설명자료 49쪽과 2025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 96쪽을 보면 총 사업비가 약 200억 중에 100억은 순수 우리 구비로 100%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95쪽 말씀하신 거죠? 96쪽. 네, 96쪽. 그러니까 96쪽에 보면 총 사업비가 200억 중에 100억은 순수 구비 100%이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100억은 청사 권리기금을 통해서 2026년도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건축과 2025년 본 예산 설명자료 41쪽을 보면 2025년 말 청사 권리기금의 예치금은 약 100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7억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네, 2026년에 보면은 100억을 청사 권리기금을 활용해서 제2별관을 증축하면 사실상의 기금은 7억밖에 남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네. 그래서 본 의원이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청사 권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후 개정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다지만 지금 당장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0일까지인던데 이런 상황에서 제2별관 신축의 청사 권리기금의 거의 모든 금액을 소진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2별관 신축 이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폐지할 겁니까? 이제 저희들이 청사 건립 기금 사용이라든지 지출 등은 이제 심의 절차 진행을 거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청사 별관 증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현재 이제 회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기금만 저희 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좀 이 부분도 저희가 운영을 한다는 게 조금 다소 의아해서 저도 이곳을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제 별관 증축하는것도 저는 상세히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 운용도 저희 쪽에서 하는 건 좀 바람직이 않아서 이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은 제가 솔직히 세밀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너무 성급하지 않는가, 너무 속전속결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어떤 이 별관을 통해서 우리 구청사를 짓게 된다면 이것은 많은 의견을 중구에 있는 구민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공청회라도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해야지, 또 구청장이 오신 지가 지금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구청의 어떤 속속들이 내막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기금을 또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이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설익은 것에 의한 것을 하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려가 본 의원으로서는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2별관 신축 기금을 전부 활용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중구청사 신축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이제 우리가 준비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는 청사 건립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와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향과 목적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별관 신축 이후에 기금의 활용 계획이나 존속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것들이 정말 섣부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차근차근 해서 정말로 이 일이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2청사 건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건축과가 있으면, 도시국이 있으면 도시국에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진행하는 것이고, 금전적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해각과에서 진행해서 이원화가 돼야지만이 이것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이제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중구 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제 신축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관 증축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렇죠. 또 주민들의 충분한 수구를 예. 거쳐서 그런 워낙에 중대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 회계과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그 말씀하신 부분도 이렇게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말씀 주신 것도 이렇게 잘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의 장을 만들고 네. 이 일은 우리가 30년, 40년을 내다보고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꼭 내 때에, 내 시기에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중구에 정말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돼서 정말로 나중에, 지난번에도 이별관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 들여가지고 이제 인테리어 한 것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내년에 짓는다면 그거 2억 아무 소용없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앞을 1년, 2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정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는 행정을 해야지. 그때는 다른 구청장이 그거 하라니까 했고 또 이번에는 또 다른 구청장이 오셔가지고 또 하라니까 이별관 신축 계획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바른 말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바른 말을 잘 하셔서 정말로 이 로드맵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뚝심 있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또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건축과 질의 마쳤습니다. 이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60조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노후 벽화 정비 사업 예산으로 지금 12 예산으로 400만 원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이제 기존에 대전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인데 네. 2024년도부터 자치구별로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치구 사업으로 왜 변경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 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구에서 직접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곳을 정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시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 몇 년도부터 한 사업이죠? (23년도) 몇 년도 빨리.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네, 뭐 23년도에 예를 들어서 13건, 네, 금년도에 4건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좀 아직 현재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좀 벽화를 삭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벽화는 도심 골목 곳곳에 있습니다. 이제 네. 대개는 저쪽 탑골로, 예, 그쪽에 좀 많이 있고요. 뭐 중촌동, 문창로, 보문산로, 천근로, 당대로, 산송동, 또 태평동, 가장교, 교각, 태평교, 교각 그런 데를 이제 기존에 벽화 사업을 했던 지역입니다. 예. 이제 지난 2022년도, 2023년도 금강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네네. 대전시 내 벽화는 5개 자치구를 합하면 모두 한 1,300점 정도가 되고 예, 예. 이제 그 2022년도 기준에서 중구에는 한 327개 정도가 된다고 보도돼 있거든요. 예. 예.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벽화 개수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제 숫자가 변경이 되고 사라지고 또 저기 하고 있는데 300여 개소로 지금 현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300여 개 중에 그 개보수라든지 아니면 삭제하는 그런 거는 몇 건이나 될까요? 계속해서 이제 벽화가 오래된 지역은 지우기도 하고요. 네. 또 신설도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네네 몇 개소로 지금 한정돼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 이제 전역에 조성된 벽화는 예. 관리나 보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좀 추측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요. 네. 다 잘 정비는 안 되고 이제 익히 잘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좋은데 조금 지나면 그게 퇴색되고 관리가 안 돼서 이제 또 다른 문제점을 양태를 하고 뭐 예 그런 현실이 그런 좀 현실이 그렇습니다. 있죠. 네네. 이제 거리의 경관 개선 목적으로 그려진 벽화가 오히려 이제 미관에 저해를 예. 줄 수도 있고 네. 또 벽화가 그려진 벽이 금이 갔을 때 또 이제 네, 안전 그렇습니다. 문제에도 좀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제 혹시 경관 개선을 위해 앞으로 벽화 조성할 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요. 이건 정비 사업이고.
예, 추진하는 사업은 건축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이제 벽화가 그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벽화 사업을 할 계획은 내년도에 안 갖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네네. 관리와 이제 보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혈세만 낭비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또 기존에 있던 거 잘 정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건축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568조 설명자료 16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층간 소음 예방 및 갈등 관리 사업 예산으로 전액 11호 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네요. 예. 예. 대전시에서 신규로 구조된 사업으로 층간 소음에 관련된 사업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뭐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 간의 이제 갈등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층간 소음 방지 매트를 공급한다든지요. 또 슬리퍼를 지급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주민들 간의 층간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뭐 예절이라든지 그 행동 양식 그런 것을 이제 교육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런 교육 강사비 그런 것들이 포함된 사업인데요. 현재 그래서 이제 시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어떤 그런 지침이라든지 그런 자료 그걸 만들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그걸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곧 대전시에서 저희 자치구로 시달할 계획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중구 간내만 해도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은 그 아파트 네, 공동주택이 있는데 예. 층간소음 예방 관리 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적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 기존에 이제 공동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1년에 몇 회씩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주 메뉴로 이걸 저희들이 다루고 이런 것을 홍보하고 필요한 것들을 뭐 얘기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관한 서류 문서 있어요? 이게 매트를 구입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매트 구입하는데 200만 원이에요? 예. 현재로는 이제 그렇게 시에서 그런 용도로 쓰라고 뭐 적은 돈이지만 2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매트 몇 개나 사겠어요.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전에 행감 때 이제 존경하는 뭐 김국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에서 예. 이런 사업도 있고 그런데 네. 실제 또 왜 조금 이렇게 적은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주민들께서 자기들이 불편하니 많이 신청을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세우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중구 관내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고 그에 따른 층간 소음 갈등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2024년도 층간 소음 갈등 관련한 민원이 혹시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뭐 조금씩 유선 전화가 가끔씩은 있었지만 좀 심각하게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적은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요. 네, 다행입니다. 혹시 근본 교부된 그 보조금 외에
대전 신안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주택 층간 소음 갈등 해결을 위한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또 있나요? 지난번에 한감 때 추경 때 이제 의원께서 말씀해서 답변 드렸던 그 국토부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 사업이 있어서요. 그 신청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국토부에서 그런 사업 지원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서구는 한 700만 원 정도, 중구에 한 3배 정도 그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네. 혹시 교부된 예산이 적어서 증액 요청할 수 있나요? 한번 시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중구에서 시에서 원하는 걸 안 해주니까 해주겠어요, 국장님? 시하고 관계가 좋아야지 이런 예산도 타구보다 많이 지원해주겠죠. 네, 그런가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층간 소음 갈등으로 주민 간의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좀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은데 2025년 신규 사업인 만큼 주민의 층간 소음 갈등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동주택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면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양수입니다. 설명자료 21쪽 재건축 사업 일반 운영비 세출에 대한 부분과 설명자료 24쪽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위원회, 24쪽에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대응 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간단하게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오늘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21쪽, 24쪽에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위원회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14일에 보면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맞죠? 네. 예. 예. 그래서 아직 법 시행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으나 추후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건축이 좀 더 훨씬 네.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될 네, 수 네. 있고 네. 그렇죠? 예. 이게 소위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라고 불리는 정비 사업 절차가 합리적으로 이제 간소화되기도 하고 예. 이제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네, 본 네.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안전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을 현행 체계에서 적합하게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에 따라서 설명자료 24쪽에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추후에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됐던 예비 안전 진단의 개념에 현지 조사 제도를 폐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설명자료 21쪽 재건축 사업의 일반 운영비는 예산을 추후에 조정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령이 개정될 예정에 있지만 예.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이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이제 올린 거고요. 예. 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예. 반영하겠다. 예, 반영해서 이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네. 또한 첫 번째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재건축 진단을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도록 필요 시기를 조정하는 등 재건축 기간이 최대 본의원이 볼 적에는 한 3년 가까이 단축되도록 개선
제도가 바뀌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들의 수요 또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서 지금 수없이 많이 진행되는 뭐 여러 가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편의를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장에 많은 도움을 뭐 윤영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뭐 3 내지 5년 정도 기간을 단축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 중구가 이렇게 뭐 총체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앞에서 44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중구에게는 굉장히 다행이고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대로 이 재건축이라든지 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주거 환경 개선 정비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방만하게 이게 허가가 되고 이것이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움 또한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법을 간소화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행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도 잘하고 안내도 잘해서 우리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효과 있게 다가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법 개정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사업 계획을 신속히 조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정확한 정보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준비에 만전을 기획하겠고요. 이제 윤영수 의원님께서 전에도 이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꼭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되고 또 절차도 간소화된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진행 과정 또는 뭐 주민 설명이라든지 컨설팅 과정에서도 꼭 이렇게 짓는 것이 주민들한테 실익으로 안 갈 수도 있다는 부분도 반드시 잘 설명을 해서 예, 잘 조화롭게 꼭 필요한 곳만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진솔한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제 변화된 제도가 우리 관내에 재건축 사업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설명자료 26쪽 시간 선택제 임기제 주택관리사 1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최근 공동주택 관련하여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뭐 서구, 유성구, 중구 있는데 이게 뭐 합격률도 굉장히 낮고 또한 뭐 관리소장에 3년 이상이나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동주택가도 지금 1인 지금 네.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저기 지원자가 많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채용에 대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래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채용이 됐다면은 네. 일단 주택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지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